반갑습니다. 임용훈 선생님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기본 유형으로 첫 번째 시간을 연습했고요.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0분의 0꼴의 확장이었죠.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0분의 0꼴에 대해서 영인수의 차수를 비교하면서 인수들을 바로바로 뽑아나갈 수 있습니다까지 같이 정리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문제를 가지고서 조금만 더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서 이제 뒤쪽 문제에다가는 선생님이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 해서 문제를 넣어놨는데 거기 있는 문제를 다 풀진 않을 거고요. 앞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 한 번 더 연습하세요라고 해서 넣어준 유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려할 만한 거 혹은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두 문제는 실제로 예전에 평가원에서 출제가 됐던 킬러 수준의 문제예요. 근데 요 정도 개념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정도의 킬러 수준의 문제들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문제들까지 넣어줬으니까 선생님하고 여기에서 한 5문제 정도만 추려서 한번 연습을 더 해볼 테니까 복습 잘 하시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해결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문제 한번 보면은 12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12번. 12번 문제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순간 당황해할 수 있는 갑자기 이거 끝나? 뭐 이러면서 당황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문제여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f1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계속 다항식 작성 문제예요. 자, 이때 가족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fx 플러스 1이 0으로 수렴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냥 페이크 준 거예요. 요 상수는 x가 무한대로 가는 이 극한에 영향을 받지 않죠. 변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극한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를 수렴합니다 라는 조건 준 거고요. 따라서 우리는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거 최고창의 차수가 2차고 그 개수의 비가 마이너스 1이구나,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하겠구나 까지 얻어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서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식이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자, 그리고 나조건인데 여기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fx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기준으로 관찰하려고 하면 헷갈리냐면 fx를 기준으로 관찰하려고 하면 헷갈려요. 자, 그냥 이 분자 전체를 통으로 보세요. 그럼 얘도 어찌됐든 간에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식이죠. 됐어요? 그럼 그 2차식에 대해서 0분의 0꼴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얘가 수렴을 했잖아. 그럼 분자 분모의 영인수의 차수가 같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얘는 x가 0으로 가는 구조니까 최저차에 대한 정보죠. 그러니까 얘 최저차가 몇 차여야 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2차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개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대요. 그럼 f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의 최저차가 2차여야 된대요. 선생님, 최고차가 2차인데요? 최저차가 2차인데요? 그럼 뭐야? 최고차랑 최저차랑 같다는 얘기니까 그냥 항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x제곱으로 끝나야 되는데 원래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했잖아. 이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fx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놈인 거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갑자기 최고차인데 최저차인데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당황해할 수 있을 법한 문제여서 같이 한번 다뤄본 거고요. 여기서 fx를 따로 보려고 하지 말고 얘를 같이 본다라고 생각하는 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fx가 그냥 이러고 나왔습니다. f1 대입하시면 그냥 2 나오시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14번 같이 한번 볼게요. 14번. 자, 14번은 선생님하고 또 얘기해 줄 게 있어서 그래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아닌 다항함수 fx가 있대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아닌 다항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나한테 f 프라임 1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또 가나 조건을 줬는데 그냥 전형적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0분의 0꼴의 정보를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정보가 조금 달라.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 fx 분의 fx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f의 x제곱 얘가 4로 수렴을 한대요. 자, 그리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 프라임 x는 4로 또 수렴을 한대요. 자, 이때 나한테 f 프라임 1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나 조건은 별로 어렵지 않아. 이제 우리는 바로 갈 수가 있어. 최저차항에 대한 정보를 준 거예요. 근데 얘가 이상해. 얘가
그럼 fx가 다항함수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어찌됐든 간에 무한대문에 무한대 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4로 수렴했으니까 분자 분모의 최고차항의 차수가 같고 그 개수의 비가 4인 것 같아. 그런데 얘들은 이런 것들처럼 어느 한쪽이 차수가 고정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분모도 몇 차인지 모르겠고 분자도 몇 차인지 모르겠어. 이럴 때 우리가 먼저 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 fx에 대한 차수 결정이에요. 그래서 다항함수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를 풀다가 꼬여. 그러면 fx에 대한 차수를 먼저 결정해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됐어요? 그럼 우리는 차수를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최고차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fx의 최고차가 n차고 그 개수가 n입니다 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최고차가 n차여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는 우리가 0이 아니라고 전제를 깔고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아니라는 전제도 있기 때문에 a가 1이 아니다라는 전제까지 같이 깔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녀석에 대한 분자 분모의 최고차항의 차수만 보면 돼요. 그럼 얘 분모의 최고차는 얘랑 곱하니까 ax의 n 플러스 세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거는 요거 제곱했으니까 최고차만 보면 a제곱 x 2n제곱 마이너스 얘 x자리에다가 x제곱 합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a x 역시 2n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얘는 차수가 같으니까 묶일 거예요. 그럼 x의 2n제곱으로 처리하면 얘가 어떻게 돼? a제곱 빼기 a죠. 그럼 a제곱 빼기 a니까 이 녀석은 a로 한번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a로 한번 인수분해하면 a-1. 근데 a는 0도 아니고 1도 아니니까 얘들이 0이 아니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 최고차가 얘고 얘 최고차가 얘야. 분자의 최고차는 얘예요. 근데 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차수가 같아야 되니까 2n과 n 플러스 3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2n과 n 플러스 3이 같아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n은 3이구나, fx는 3차구나 라고 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의 비 처리하는데 a의 약분되고 a-1만 남았어요. 근데 그 최고차의 개수의 비가 얼마? 4로 수렴했다라는 거잖아. 따라서 a는 얼마구나? 5구나 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됐어요? 따라서 여기서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5인 3차식 이에요까지의 역시 최고차항에 대한 차수와 개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앞에 문제들처럼 분자나 분모 하나가 고정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차수 결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만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나 조건은 f'이고 문제에서 물어본 것도 f'이니까 미분을 하면 얘는 15x 제곱이고요. 끝났잖아. 0분의 0꼴 최저차항이 1차 개수가 4. 그래서 플러스 4x예요 라고 해서 f'x가 결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1 갖다 대입하면 답이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6번 한번 볼게요. 16번. 자, 그래서 10 몇 번이었어요? 4번. 요거는 차수 결정 문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고 가셔야 될 내용일 것 같고요. 16번 문제는 역시 생긴 모양이 조금 그지 같은 모양이 있어. 그래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16번. 자, 16번 문제 보시면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0에 플러스 우극한이죠. 자, x 세제곱 플러스 x분의 x 세제곱 f의 x분의 1 마이너스 1 얘가 5로 수렴을 한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요거 앞에서 우리 했던 것처럼 인수분해 해놓고 가시는 게 좋겠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fx 얘가 3분의 1로 수렴을 한대요. 이때 나한테 f2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fx 결정 문제죠. 자, 그럼 얘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분의 0꼴이야. 얘 때문에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 때문에 0이 되니까 fx가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가 3이죠. 그럼 실수는 그냥 실수회라고 생각하고 얘는 그냥 3이라고 생각하고 양변에 3을 곱해서 이 전체가 그냥 1로 수렴합니다 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고 가셔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니까 fx가 x-1이라는 인수를 하나 가질 거예요. 여기까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 뒤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되냐면 항상 우리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과 문제에서 물어본 것에 대한 패턴을 통일시켜가는 구조로 끌고 가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걸리적거리는 게 누구냐면 이 녀석이야. 우리는 fx가 좋지 fx분의 1은 싫어요.
그럼 저 녀석을 fx의 꼴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줄 수 있냐면 그죠, 치환을 해줄 수 있어. 그래서 x분의 1을 우리가 t로 치환을 해줘요. 그럼 여기서 x가 0의 플러스로 가주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전체는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t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구조를 갖게 돼요. 그래서 치환해서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녀석은 리미트 x가 0으로 가요. 그럼 t는 무한대로 가요. 그때 x는 여기서 x는 t분의 1로 바뀌겠죠. 그래서 얘가 t 세제곱분의 1 더하기 t분의 1 분의 t 세제곱분의 1 ft로 치환이 된 거죠.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런 번분수꼴 나오면 우리는 식을 예쁘게 정리하기 위해서 t가 무한대로 가는 거죠. 식을 예쁘게 정리하기 위해서 분자분모에다가 t세제곱 곱해줄 거 아니야. 그럼 t세제곱을 곱하면 얘 먼저 쓸까요? t제곱 더하기 얘는 1. t세제곱 곱하니까 ft 마이너스 t세제곱. 얘가 5로 수렴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던 전형적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됐어요? 수렴했어요? 분모가 2차예요? 그럼 분자도 2차여야 돼요. 3차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fx라고 표현해도 상관없겠죠? fx는 어떤 항을 갖고 있어야 돼요? x 세제곱항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2창의 개수의 비가 5여야 해요. 됐습니까? 그리고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뒤에는 모르는 거죠. 그럼 이 나머지를 얘를 가지고 처리해 줘야 되는데 자, 이 녀석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봅시다. 자, 위에다가 쓸게요. 얘는 x-1이라는 걸 인수로 가져야 돼요. 근데 얘가 3차라는 거 알았어요. 그럼 여기 x제곱이 있겠죠? 근데 2창의 개수가 5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 그럼 이걸 써먹어야 된다고요.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럼 이렇게 곱해서 더한 게 5x제곱이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 6x가 있어야겠죠. 6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하면 5x제곱. 됐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극한값인 1이죠. 그래서 원인인수 소거하고 x에 1을 대입했을 때 1이 나오려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6이 있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fx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2 대입해서 계산해 보시면 답이 10으로 가볍게 나오시게 될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그지 같은 모양, 우리한테 낯선 모양이 있으면 우리한테 익숙한 모양으로 바꾸는 방식, 치환이라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전형적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모양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17, 18번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유형과 반복되는 유형이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19번, 20번. 요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떨리네요. 자, 시간이 조금 걸려도 요거 두 문제까지는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요 두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한번 해보자. 근데 지난 시간까지 선생님하고 정리한 내용을 잘 복습한 친구들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19번 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f1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조건을 만족하는 fx가 여러 개로 결정이 나나봐. 됐죠? 자, 그때 조건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n 플러스 1승 플러스 1분의 fx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이 6이다 라고 해서 전형적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그리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n승분의 fx가 4다. 전형적인 0분의 0꼴에서 x가 0으로 가는 기본 구조. 자,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모든 fx들 중에서 f1의 최대값을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일단 얘는 좀 쉽다. 얘는 좀 쉽다. 얘는 그냥 0분의 0꼴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fx의 최고차는 모르지만 블라블라블라블라 앞에 건 모르지만 최저차는 무조건 n차로 끝나야 되고 그 개수가 얼마? 4다라고 하는 여기까지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얘를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얘를 갖고 가볼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수렴을 했어요. 그럼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근데 얘는 n 플러스 1차야. 그럼 얘도 n 플러스 1차여야 되는데 이때 fx가 뭔지 모르죠. 그리고 여기에 3차항, 2차항도 있는데 이 3차항, 2차항이 최고차항에 영향을 줄지 안 줄지 모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주고 나서나 뭐 해봐야 돼? 그쵸? 고난도 문제는 별거 없어요. 케이스 분류가 조금 더 많아지면
고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 3차나 2차가 이 최고차에 영향을 줄 때와 안 줄 때로 케이스를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이 n 플러스 1이라고 한 녀석이 첫 번째 이 n 플러스 1이라고 한 녀석이 4 이상인 경우에는 얘들이 영향을 줄 수 없죠. 그럼 무조건 fx가 최고차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n이 3 이상인 모든 경우는 fx가 최고차를 결정할 거예요. 그럼 이때 fx는 최고차가 n 플러스 1차여야 할 거고 나머지는 다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리고 그 개수의 비가 6으로 나와야 되니까 얘는 6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모르겠는데 무조건 최저차가 n차야. 그럼 이거 다음 차가 n차고 그 개수가 4인 거니까 n이 3 이상일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fx는 무조건 이런 모양밖에 안 되는 거예요. 됐죠? 따라서 이때 fx에 대한 f1은 n값과 관계없이 늘 10으로 결정이 되겠네요. 근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n이 존재한다 했으니까 자연수 n이니까 n이 3 이상인 건 다 따졌잖아. 그럼 자연수 n으로 남은 건 2하고 1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대입. 그럼 n 플러스 1이 3이 되는, 다시 얘기해서 n이 2인 경우를 따져봐요. 그럼 이때 최고차가 이제 몇 차가 된 거냐면 3차가 된 거예요. 그럼 분자도 최고차가 3차여야 하고 그 개수가 6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4x 세제곱이 있으니까 fx가 어떤 항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얼마? 10x 세제곱이라는 항을 갖고 있어야 4를 빼서 6을 만들어내겠죠. 됐어요? 그리고 n이 2니까 최저차가 2차인 거죠. 그리고 개수가 4. 그럼 이 다음 항이 그냥 4x제곱으로 해서 최저차로 끝나줘야 돼. 따라서 n이 2일 때 조건을 만족하는 fx는 그냥 이렇게 결정이 날 거고요. 이때 f의 1은 14로 결정이 나겠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죠? n 플러스 1이 2인 경우, 다시 얘기해서 n이 1이 되는 경우만 남았어요. 됐죠? 그럼 이제 이 최고차가 2차가 된 거야.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분자의 최고차도 2차여야 돼요. 그럼 이 3창이 날아가야 되니까 우리 앞에서 했던 기본 자 fx가 4x 세제곱이라는 항을 가지고서 얘하고 얘가 튀죠. 근데 2창의 개수가 6이어야 되는데 얘는 3이니까 3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fx가 3x 제곱이라는 항을 갖고서 3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n이 1일 때 최저차는 무조건 n차, 1차. 그래서 최저차는 4x로 끝나줘야 되는. 그래서 n이 1일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fx는 이런 모양으로 나오겠죠. 따라서 이때 f의 1은 대입하니까 11로 처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fx가 이런 모양들이 있고 그때 만족하는 f의 1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최대값은 14다라고 하는 거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스를 차근차근 나눠주셔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얘가 수렴을 했어요? 그럼 분자분모의 차수가 같아야 돼요? 그럼 얘가 n 플러스 1차니까 얘도 n 플러스 1차야? 라고 하는 개념만 잘 갖고 가시고 거기에 대해서 3차나 2차가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분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킬러 문제를 맞추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20번까지 하고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20번 요것도 어려운 이유는 그냥 조건이 좀 많아. 그래서 얘는 계산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거야. 자, 같이 해볼게요. 20번.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두 3차 함수 fx, gx가 있대요. 둘 다 3차래요. fx, gx가 둘 다 3차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래요. 자, 이때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하면서 일단 가조건 G1이 0이라고 나왔어요. 이거 많이 했어, 우리. 자, 이제 G1이 0이다라고 해서 함수값이 0으로 나오면 항상 인수 정리. 그죠? 자, 그럼 얘가 x-1이라는 인수를 일단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니까 뒤에 뭔가 2차가 더 있겠죠? 됐어요? 자, 여기까지의 저는 정보밖에 몰라요. 자, 그리고 나조건. 이게 이제 그지 같은 거예요. 자, 리미트 x가 n으로 갈 때 gx분의 fx가 얼마라고 했냐면 n-1, n-1이래요. 그때 n은 1, 2, 3, 4래요. 그럼 이때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서 무슨 조건식을 하나를 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평가원에서 요즘에 자주 사용하는 거야. 조건식을 하나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 페이크예요. 조건식이 많은 거야.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가 다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조건식을 4개를 준 거예요. 그럼 이건 주고 나서나 여러분들이 다 대입해서 조건식을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n자리에 1, 2, 3, 4를 다 대입할 거예요.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분의 fx는 n자리에 1을 대입하니까 0으로 수렴한다는 거고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n자리에 2 대입하는 거예요. 자, gx분의 fx는 모든 n자리에 2를 대입하니까 얘 때문에 얘도 0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분의 fx는 모든 n자리에 3을 대입하니까 얘는 2로 수렴하는 거고요. 리미트 x가 4로 갈 때 gx분의 fx는 모든 n자리에 4를 대입하니까 3 곱하기 2에서 6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 4개를 준 건데 이렇게 4개를 쪼르륵 주면 너무 문제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죠? 아, 깔끔해 보이죠? 페이크예요. 이로 갖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보들을 얻어가야 돼요. 그럼 일단 극한 나왔으니까 대입을 해볼 건데 G1, 0이래요. 그럼 0분의 0꼴이어야 돼. 그럼 얘도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얘가 얼마로 수렴한대? 0으로 수렴한대요. 그러면 분자가 분모보다 한 차수 이상 더 큰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얘가 일단 하나의 인수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하나만 가질지 2개 가질지 아직은 몰라요. 근데 하나의 인수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얘는 몇 개 이상의 인수를 확보하고 있어야 돼. 2개 이상의 인수를 확보하고 있어야 돼. 됐어요? 자, 그런데 얘도 3차니까 여기에는 이제 1차 인수만 더 있어주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다시 x가 2로 갈 때 이렇게 된대요. 근데 2로 갈 때 g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얘도 뭘로 수렴을 해요? 0으로 수렴을 해요. 그러면 분모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분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다 그랬잖아. 얘는 무조건 분자가 0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fx는 모두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x-2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fx가 그냥 끝나버려. 됐습니까? 자, 그러면 fx가 이제 끝나버렸잖아. 그럼 gx에 대해서 얘는 최고차가 1인 3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x-1이라는 인수를 하나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모르겠으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일반꼴로 갖고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나는 gx를 완성을 해보면 자, g5를 구하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그럼 gx 완성해보란 문제야. 그럼 gx를 완성하기 위해선 a, b 미지수 2개가 있죠. 그럼 이제 관계식을 우리는 2개만 갖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아직 우리한테는 2개의 관계식이 남아있는 거잖아. 요것만 처리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그냥 극한 갖다 대입해서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fx, gx분의 fx는 여기다가 갖다 대입을 하면 어찌됐든 간에 얘는 원래 약분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갖다 대입하면 남아있는 식에다가 x에 3을 대입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9 플러스 3a 플러스 b분의 3을 갖다가 대입하니까 2 곱하기 1에서 2가 될 거예요. 그게 2로 수렴을 해야 된대. 그럼 얘가 2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얘가 1로 수렴을 해야 되잖아. 따라서 3a 플러스 b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8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 관계식이 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또 대입해봐요. 그럼 요거 g분의 f 대입하면 어차피 얘는 날라갔고요. 남아있는 식에다가만 x에 4를 대입하시면 그냥 대입이에요. 부정형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대입이라 그랬죠. 그게 고난도 문제에서도 조건식으로 주어진다니까. 됐습니까?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럼 4 대입하니까 얼마? 16 플러스 4a 플러스 b분의 4 대입하니까 3, 2 해서 6. 얘가 얼마? 6으로 수렴한 거야. 그럼 얘가 6이 되려면 역시 분모가 얼마면 되냐면 1이면 되겠네요. 따라서 4a 플러스 b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5 해서 2개의 관계식이 나왔고요. 요거 연립방정식 풀면 이제 a 값과 b 값이 나오시겠죠. 그냥 이렇게 빼버리면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면 a가 바로 나오네요. 그럼 얘 플러스 8 하니까 a가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시나요? 됐습니까? 그럼 a가 마이너스 7 나오고 갖다가 대입하시면 b가 얼마? 13이 나오면서 a는 마이너스 7, b는 13 하면서 gx가 완성이 돼요. 그럼 갖다가 대입해보면 g5를 처리하실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19번, 20번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하고 지난 시간까지에서 정리했던 0분의 0꼴에 대한 인수정리의 활용까지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처리가 되는 유형들이고요. 자,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미정계수 다항식 결정 자체의 문제는 많이 출제가 되진 않지만 그 문제 중간 과정상에서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미정계수를 처리하거나 식을 작성해서 추가적인 내용으로 접근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들은 철저하게 여러분들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함수의 극한, 수투 함수의 극한에서 미정계수 다항식 결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기본적인 유형들은 조금 더 많이 다져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많이 다져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많이 복습해 보시고 그리고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자,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